안녕하세요. 네, 하지메 마시테 안세용 데스. 여기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이 설명도 보셨겠지만 이제 중국에 갔다가 못 돌아오신 분들의 사진들입니다. 이분들은 2001년부터 만나면서 찍었지만 제가 1996년도에 처음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집에 있는 할머님들을 처음 뵀습니다. 그분들의 아픔, 또 그 아픔의 깊이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데 집중을 했었고요. 3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일보다도 제가 할 수 있는 사진으로 이분들을 기록하고 또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사진기를 다시 들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에 중국에 갔다가 못 돌아오신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이분들을 찾기 위해서 중국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 만난 분이 요 끝에 계신 이수단 할머니입니다. 여기서 그때 당시만 해도 불과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또 차를 빌려서 3일 만에야 저 할머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조선 땅에서 오고 또 조선말을 쓴다는 이유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순간부터는 많은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제가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위안부라든가 위안소에 대한 기록은 많이 없었고요. 당시 군부대가 있던 일본군 부대가 있던 곳이면 반드시 위안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근처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수단 할머니를 찾게 되면서 이제 다른 또 근처에 같은 위안소에 계신 분들을 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김순옥 상도 이제 이수단 할머니와 같은 위안소에 계셨었습니다. 60년, 7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님들이 많은 기억을 들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랜 세월 그 기억뿐만 아니라 그런 분노들을 삭히지 못하고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노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셨었습니다. 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8개월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8개월 된 아들을 얻고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거에 속아서 또 만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유곽 같은 위안소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위안소에서도 8개월 된 아들과 함께 일본군을 상대해야만 했었습니다. 거의 7년간 위안소에 계셨었고요. 그리고 중국군과 일본군이 싸우는 사이에 위안소에 계시던 분들이 도망을 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은 배삼엽 할머니, 불과 만 나이로 12살 나이에 동원이 됐습니다. 이런 위안부를 모집하는 사람들이 와서 중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라는 말에 속아서 이제 중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년째 되던 해에 이제 피를 토하는 병에 이제 많은 여성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다시 한국으로 부산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부산에 왔더니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이모 집에 갔더니 이모님의 딸, 그러니까 사촌 또 싱가포르로 돈을 벌러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마음 들 곳이 없다 보니까 할머니는 다시 중국 텐진으로 가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다가 베이징에 정착했습니다. 삶이 어렵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편 넣고 까지 하려고 하셨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님들의 생활이 좋지는 않습니다. 곰팡이빈 이런 창고 같은 곳에서 살고 계시기도 하고요. 여기 제가 갔을 때 굉장히 편찮으셔서 이제 병원도 못 가는 상황에서 동네에 의사를 데려다가 혈압도 재고 이렇게 링거를 맞춰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시는 집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시멘트를 바르고 천정도 젠조도 없는 그런 곳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위안소에서는 중국어도 조선말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의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국적 또한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절반 정도는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절반은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위에 보면은 지금 할머니가 들고 계신 저 사진을 보시면 저기에는 이제 북한 여권,
처음에는 할머님들이 전부 이제 중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지만은 1970년대에 그 북한의 공관들, 영사관이 베이징, 상하이, 우한 주요 도시에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그때 이 피해자 할머님들을 그러니까 같이 모아서 우리나라 국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이분들을 돌보는 일을 80년대 중반까지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저 옆에 음식을 들고 있는 할머니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이 공안 중국 경찰에 가서 이제 도장을 찍으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아무도 이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왜 아기 인형을 안고 있을까요? 10명이면 7명 정도가 자기 아이를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아이에 대한 집착이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경로원에 양로원행 같은 데 사시는데 거기에서 이 아기 사진을 붙여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 아기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인형을 받아들고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엄마 아빠는 어디로 갔니라고, 그리고 이제 나랑 같이 살자고 하시면서 이렇게 안고 지내셨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일본 분들도 같이 가고 또 한국 분들도 같이 가서 집을 저희가 직접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가신 분이 할머니에게 이제 뭘 사드리고 싶어서 뭘 갖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갖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오시면은 할머님들의 개인 이름이라든가 또 어떻게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걸 표시해 뒀고요. 또 간단하게 그런 프로필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예, 이 아래쪽은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위안부에 관한 전체적인 큰 역사들을 표기해 두었습니다. 최초의 위안소는 이제 1931년, 32년 이쯤에 이제 중국 상하이에 다이치 살롱이라는 위안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여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물이 현재에도 남아 있습니다. 예, 초기에는 해군 장교들을 위한 위안소였습니다. 예, 이런 게 최초의 위안소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또 본격적으로 37년에 난징 대학살, 중일 전쟁이 생기면서 이제 일본 군인들이 학살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무차별적인 성폭행으로 해서 민심을 잃고 또 성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안소 제도를 본격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건물이 보이시죠? 네, 여기에는 37년부터 전쟁이 끝나는 45년까지 200여 명의 여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안소가 여기만 있던 것이 크고 작은 또 가까운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일본 여성들이 있던 위안소도 있었습니다. 이 난징에만 크고 작은 한 40-50개의 위안소가 있었고요. 아까 1970년대에 북한 공간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수단 할머니와 평양에 있는 가족들이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70년대 할머님들이 모여서 북한 공간에 모여서 공부를 하고 또 조선노동당 30주년 행사 때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또 할머님들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박자순 할머니입니다. 저기 후난까지 갔다가 난징에 다시 와서 이제 우한까지 가는. 예,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서 난징까지 거의 보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이쪽에 보면은 어떻게 동원이 되고 또 어떤 곳에 동원됐는지 이제 그런 기록입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골목입니다. 여기가 한 골목. 그래서 이 골목 전체에는 한 20개 정도의 위안소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 10여 곳은 조선 여성들이, 또 10여 곳은 일본 여성들이 있던 곳입니다. 할머니의 증언을 들어보면 당시 방이 모자라서 가운데 천막을 치고 양쪽에서 이제 여성들이 군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환경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분들이 전쟁이 끝나고도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예, 저런 중국이라는 곳에 가긴 갔지만은 자기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또 전쟁이 끝났지만 일본군은 자신들만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돈도 없고 중국어를 이분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예, 여기 있는 돈은 이제 일본군이 그 점령지에서 중국 점령지에서 사용하던 그 군표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이 돈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요 문서는 이제 만주 지역에서 1940년대 초반에 그 위안부에 관한 보고 형태의 그 문서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이 일본군 성노예로 그 동원될 때는 어떤 국경에 상관없이 여성이면 모두 동원돼서 일본 병사를 상대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가진 걸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 예,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었는데 왜 일본은 그런 피해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을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그 의문점을 한번 찾아서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皆さんから疑問に戻っていて答えを出して 이거는 이제 아까 그 할머니가 그 중국적을 취득하는 이제 아까 8개월 된 아들을 얻고 간 할머니입니다. 일본어와 조선말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또 그 중국 장제스군에게 간첩으로 오인받아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간 고문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왜 한복을 입고 있죠? このお母さん 이 할머니의 생일 때 그 양따님이 이 할머니에게 그 갑사 한복을 선물합니다. 이분들의 생활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의 생활을 조금이나 나아지게 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덜어드리기 위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할머님들의 그런 의료 지원이라든가 또 직고치기라든가 또 할머니들의 음식을 그 고향의 음식을 만들어드리는 일도 있습니다.